안녕하세요. 정준무입니다. 오늘 시간은 조선주 전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빅3죠.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락을 맞았습니다. 급락을 맞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손절매, 또는 반대매매 당했다. 투매에 동참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티스트를 얘기하면은 지지선 이탈, 지지선 이탈 이렇게 하면서 투자금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수익이 났던 구간을 수익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익절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빌려서 투자하신 분들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매 동참 또는 반대 매매를 당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걸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좀 버티겠는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조선주가 정말 오랫동안 휴식기에 있었죠. 조정기 13년 넘게 조정하면서 작년 잠깐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최고점을 찍었죠. 대시세를 분출을 하고 여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홀렸던 가짜 신고가. 그래서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로 온 시기가 거의 13년입니다. 13년. 그래서 13년 대바닥을 이렇게 찍고 지금 현재로는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 보시면 2배 조금 더 100% 이상 바닥 대비해서 이렇게 2배 가는 그런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에 들어서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또 조선주를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세 또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 보자.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잖아요. 다른 업종에 있는 주식의 주가들보다는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꺾인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진짜 꺾인 건지 아닌지, 예전에 조선주가 대시세를 분출할 때 어떻게 시세가 움직였는지,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는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알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모르고 투자하는 거랑 알고 투자하는 거랑은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조선주가 정말 안 좋은데 외국인들이 담아주겠습니까? 또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데 2007년으로 한번 잠깐만 들어가 보면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 보세요. 여기가 2008년도 말입니다. 9만원대 엄청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기다렸습니다. 외국인들. 여기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하고 거의 보유량이 데칼코머니처럼 비슷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샀다 팔았다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까지 왔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외국인들 정말 장기 투자하는 거, 좋은 주식에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정말 쌌다, 이렇게 저렴했다. 우리나라, 조선주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여러 개의 회사로 분사가 되고, 또, 조선주 말고 다른 쪽으로 현대중공업이 9월 달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굉장히 조선주 쪽에서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을 외국인들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굉장히 13년 이상 지금
12년 이상을 이렇게 보유를 하는 장기 투자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이 조선주 말고 그죠?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할인이 됐을 때는 장기 투자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 투자를 보면서 좀 많이 느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러한 조선주가 보세요. 월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시세를 조금만 더 뒤로 당겨서 2000년도에 대바닥을 찍고 2000년 대바닥입니다. 대바닥 찍고 이렇게 상승을 했던 대시세를 분출하는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상황이 좀 급박했는지, 얼마나 좀 불안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2000년도에 대바닥을 찍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2020년도에 대바닥을 찍었네요. 대바닥 찍는 게 한 20년 걸렸네요. 그리고 여기가 2004년이었습니다. 출발 본격적인 상승이 20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한번 뉴스를 2003년도 대바닥 찍고 출렁출렁 했죠. 분위기가 출렁출렁 했었는데요. 2003년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불안하죠. G2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긴축 원투펀치의 코스피 3000선도 위협. 내용들은 한번 뉴스를 찾아보시고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 반대 매매 B2 삼성전자도 지금 빚을 내서 산다고 그러는데 B2 개미 투자자였잖아. 반대 매매 13년 만에 최대다. 많이 샀으니까 신용으로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주식시장의 체력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악재가 노출이 돼버리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하다. 주위의 지인분들이 좀 묻습니다. 야, 바닥이 언제일 것 같냐? 저도 모릅니다. 신호는 주겠죠. 신호는 어떤 신호냐? 예를 한 가지 들면 최근의 상황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고 사상 최대 몇 년간 분기별로 수출 실적이 최대다.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못했죠. 반대로 생각하면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지수가 더 이상 하락 안 한다. 거기가 바닥이 되겠죠. 바닥을 판단할 때 그리고 바닥은 두 번째 바닥은 지나고 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투자할 때 보면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바닥이 언제냐 고점이 언제냐 이거보다는 이러한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거 어떻게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얼마나 실천했는가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바닥을 잡으려 생각하지 말고 고점에 매도할 생각할 필요 없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대로만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그래서 예전 2003년도로 2003년도 4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4년도 제가 뭐라고 했나요? 2004년도 조선주가 본격적으로 출발했을 때 다시 한번 더 잠깐 돌아가 볼까요? 이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2004년도 맞죠? 여기가 2004년도니까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상황이 시퍼렇게 3대 악재 시퍼렇게 질린 정신 시퍼렇다 굉장히 무서웠죠. 2004년도입니다. G2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때 당시 중국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보세요. 중국 인플레 억제, 물가 통제 착수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국제자금 탈중국 대거 인도행. 주가 너무 떨어졌다. 3월 이후 철강 가격 10%, 17% 하락. 철강 가격 17% 하락 그러니까 이거 생각이 나네요. 보세요. 5월 11일이었습니다. 급락 맞았죠. 그래서 급락했습니다. 조선주, 해운주, 철강주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죠. 한국조선해양 조금 하락을 시작한 게 5월 11일입니다. 조선주, 해운주, 철강주가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운업황이 좋아졌죠. 해운업황이 좋아지니까 배가 많이 필요하니까 조선주가 달렸죠. 근데 원자재 가격, 철강석 가격 중국에서 통제한다 그러니까 급락 맞았어요. 그때도 그랬네요. 그때도 그랬네요.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이었는데 2004년도 5월 달이면 출발 전이었는데 이렇게 험악했습니다. 분위기가. 중국 쇼크, 지금 달러 강세죠. 상품값, 원자재값 급락. 중국 경제 괜찮았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 왜 2004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 정전무야. 조선주 대시세를 시작했던 시기가 2004년도였기 때문에 2004년도 뉴스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쇼크, 악화, 여러 가지 굉장히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 조선주는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2004년. 시장은 항상 불안했어요. 중국과 미국은 항상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팔고 나왔다. 뭐 좋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대바닥 찍고 좀 이따 2003년도 거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대바닥 찍고 출렁출렁한 게 몇 년입니까? 그리고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시간 내서 꼭 한번 보시면 향후 조선주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리고 다음 이거는 철강석 가격 보여드렸죠. 철강석 가격도 반등 나왔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네요. 지나가 봐야 알겠죠. 철강석 가격 올해 최저 수준 제조업 원가 부담 든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죠. 중국이 좀 이렇게 이제 철강제를 조금 규제를 중국 감산 수출 규제 뭐 이렇게 하면서 철강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도 있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철강석 가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너무 떨어지면 또 상승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철광석도 광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미스라 그래가지고요. 광물자원공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들 철광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 철광석뿐만 아니고 광물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참고도 해보시고요. 지금 조선주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분위기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더 불안하죠. 품에 동참하고 싶을 겁니다.
수주 잭팟, 그리고 수주는 정말 좋았어요. 수주가, 조선사가 수주가 정말 좋았어. 그런데 적자가 났어요. 굉장히 이 뉴스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은 게요.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충격적인 실적을 내놨는데 이 부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호황기였던 2008년 이후 최고의 수주 실적을 쌓고 있는 조선 업계가 상반기 충격적인 실적 내놨다. 조선 빅3, 조선 3사 상반기 합계 3조 원이 가까이 되는 영업 손실. 왜 그랬을까? 왜? 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수주 절벽. 2019년도까지는 수주가 격감했었죠. 수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019년 실적이 올해 반영된 데다가 가파르게 오른 후판 가격, 조선사 실적에 발목을 잡았다. 조선주 전망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해운사에서 조선사 쪽으로 발주를 하잖아요. 배를 만들어 달라고. 계약해서 배를 다시 해운사한테 인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다른 업종의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후판 가격, 재료비죠. 판관비. 그러니까 인상이 된 이러한 재료비들을 반영 안 하고 예전에 수주했던 배들을 만들어서 주고 나서 돈을 받은 그 실적이 올해 나오는 거죠. 올해 2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배를 만드는 그 기간은 뭐 조선사에 있는 도크,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털이죠. 털. 뭐 비어 있으면 빨리 만들어 줄 거고 밀려 있으면 조금 더 인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여튼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한 해운사에 주는 게, 발주를 넣은 그 주체한테 돌려주는, 인도하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런 뭐 후판가라든지 다 인상부를 반영해서 계약을 한 배는 또 나중에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주 한번 방향을 트는데, 추세가 전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적자 났어요. 적자 났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헤비테일 계약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 돈을 조금 받아서 배를 만드는 데는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돌려줄 때, 인도할 때 나머지 잔금을 받는 이 헤비테일 계약 때문에 조선사가 이렇게 적자가 불가피했다. 원인이 분석이 됐어요. 그리고 후판 가격, 이것도 원인이 다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련의 흐름입니다. 흐름. 어떤 흐름이냐?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불황이었다가 호황으로 변하는 그런 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물동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들이 많아진다 그랬죠. 결국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가니까 해운사의 실적이 증가하죠. 배가 필요합니다.
배가 필요한데, 그러면 조선소에다가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많이 넣겠죠. 그러면 조선사 이제 배 수주가 많이 늘어나요. 수주가 많이 늘어나. 근데 수주가 늘어나는데 철강 제품들을 거기다 공급을 하는 철강사 입장에서는 배 많이 만드네. 그런데 우리 철강 제품을 많이 주는데 남겨야 되잖아요. 철강 가격,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원자재 가격, 철강 가격이 오르니까 후판 가격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철강사가 손해를 안 볼 거니까. 예. 결국 철강 제품 철강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철강 제품 가격, 후판 가격 인상해야 되겠죠. 결국 철강 가격 인상하니까 조선사 실적 안 좋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좋아지는 지표가 하나 있죠. 신조선가. 예. 운임지수가 상승하면서 신조선가 지수도 비슷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변수는 이 신조선가 지수를 반영한 계약,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그 해운사 그리고 조선소 간에 이 신조선가가 반영이 된 계약을 하면서부터 조선소 실적은 늘어나겠죠. 올해 이 신조선가를 반영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2년 뒤에 그 실적이 반영이 된다고. 2년 뒤에 실적이 반영되겠지만 주가는 실물 경제를 앞서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당장 조선주가 좋지 않더라도 이 신조선가가 반영이 되는 수주 계약이 늘어나면 세력들이 그걸 알고 조선주를 매집을 하겠죠. 많이 사주겠죠. 예. 이런 부분들. 1년의 과정입니다. 1년의 과정. 예.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게요. 업황이 개선이 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물동량 증가합니다. 해운 운임지수 상승. 해운회사 실적 증가, 조선사 발주 물량 증가, 배를 많이 만들어줘. 그러면 배를 많이 만들어줘. 배에 들어간 철강 제품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철강 제품 가격 상승. 철강회사 조선소에다가 후판 가격 인상해줘. 예. 그러면 조선소 살기 위해서 수주 계약할 때 해운사하고 신조선가, 상승한 신조선가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 2년 정도 뒤에 반영이 된다.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좋아질 거 주가가 먼저 가니까 지금 당장 좋지 않더라도 좋아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분석이 되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해운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든지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 조선사 실적 좋아지겠죠. 그래서 다음에 살펴볼 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최근과 같은 급락장에서 다 던져버리겠죠. 그걸 무서워서 못 사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3년도 조선주 관련해서 제가 조선업황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3년도 초죠. 2003년도 초입니다. 목표가 상향하고 좋았으니까 2002년도가 좋았으니까 조선 좋다고 계속 뉴스가 나왔었어요. 2003년도 때. 2003년도 초반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13년 하반기에 오니까 이거 좀 연초하고 연말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조선주 실적 둔화 우려로 일제히 급락. 잘 나가던 조선주 주춤. 지금도 잘 나가던 조선주 주춤했죠. 그래서 얘기했죠. 시세가 뉴스를 만든다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한다. 왜 이럴까요? 왜? 기사를,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 때는 보면 데이터를 근거로, 그 데이터는 실물 경제잖아요. 실적, 지표, 눈에 보이는 지표를 보고 뉴스 기사를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주가는 실물 경제를 앞서간다 그랬죠. 예. 이런 부분들. 또 2004년도입니다. 2003년도 연초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2003년도 후반에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2004년도 초반에 너무 많이 빠졌다. 저가 매수 기회다. 2004년도 2월 9일자 뉴스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쭉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월봉으로 볼게요. 여기가 2003년도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좋았습니다. 쭉 올라왔어요. 2004년도 꺾이기 시작했어요. 꺾였습니다. 2004년도 좋을 거라 그랬는데 꺾였어요. 그런데 뉴스가 먼저 과매도다 그랬죠. 2월 달에 이렇게 너무 과매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보세요. 조선주, 업황, 과매도 우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했어요. 더 뒤로 밀렸죠. 2월달 뉴스가 나오고 출발은 8월달에 했습니다. 더 뒤로 밀려버렸어요. 여튼 이랬든 저랬든 여튼 제가 뉴스를 보여드린 거는 이유는 이렇게 4년 가까이를 계속 출렁출렁 출발하기 전에는 조선주가 8월달에 출발한다 그랬죠. 여기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선주 파도 타기. 출렁출렁 파도 타기. 파도 타기. 미국 중금리 알려진 악재 조선주 파도 타기. 그래서 대형주 부진. 지리밭 증시 시계 제로. 중립 나오죠. 조선주 중립. 조선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잘. 이런 거는 나왔었네요. 이런 짝설의 주가 모멘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가는 뒤로 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좋은 뉴스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물량을 털고 가니까. 6월 말 조선주 투자 한 박자나 줄까? 조선업 내년 수익성 큰 개선 힘들다. 주가 늘뛰기. 수주잔치 조선주로 옮겨 타라. 뒤로 갔는데 뭐. 뒤로 갔죠. 6월달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들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계속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물 지표로 기사를 적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투자자 스스로가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선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련의 과정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업황 개선, 원자재 가격 상승, 물동량 증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조선사는 신조선가 반영이 된 계약을 하고서부터 오랜 기간 뒤에 실적이 발표가 된다.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해운운임지수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셨다가
투자에 참고를 하십시오. 해운지수, SCFI 급등하고 있어요.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BDI 급등. 신조선가 작년 연말에 반등 나와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벌크, 신조선가, 텐카 급락장 이전으로 돌려서 차트로 보면 탱커선도 비슷하게 작년 연말부터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조선주 투자를 하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에 절대 도취돼가지고 투매 동참하거나 뭐 빌려서 투자한다거나 손절매 한다거나 익절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선주는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큰 틀에서. 그리고 이러한 조선주가 시세를 분출했을 때 이러한 기간들, 이러한 기간 내에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시세가 이렇게 분출을 했는지 꼭 기억하시면 고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이러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물려서 뒤로 왔으니까 처음에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 시장에 처음 들어왔다가 된통 당하고 나가버리니까 선수들 바뀌죠. 선수들 바뀝니다. 선수들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길었네요. 많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대바닥을 찍고 이게 표현 아까 나왔었죠. 파도 타기. 그리고 급등하기 전에 굉장히 암울했다. 시장이 암울하고 불안하고 중국 영향, 미국 영향 계속 받아왔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죠. 상황들이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반드시 기억을 했다가 투자를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